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세종연구소장 이상현입니다. 오늘은 미국의 아프간 철군과 동맹 정책 이런 주제로 같이 한번 생각을 해볼 텐데요. 다들 언론에서 보셨겠지만 지난 8월에 바이든 행정부가 미군을 아프간에서 철수하면서 굉장히 혼란스러운 양상이 연출이 됐죠. 철수 과정에서 그 카불 공항에서 이슬람 호라산이라는 단체가 또 자살 폭탄 테러도 일으키고 많은 사상자가 발생한 이런 혼란을 저희가 목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프가니스탄에서 미군이 이게 철군한 것이 과연 이 미국의 동맹 정책의 변화인가 이런 이제 궁금증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그 문제를 오늘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프간 굉장히 혼란스러운 나라죠. 우리가 최근 역사만 봐도 1979년 그 소련이 침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근 10년간 89년까지 소련이 전쟁을 했지만 결국 무자히드를 이기지 못하고 굴욕적인 패배를 하고 물러나게 됐죠. 그러다가 2001년 9.11 테러가 발생한 다음에 미국이 글로벌 테러와의 전쟁이라는 그 명목하에 그 아프간 내의 그 테러 기지를 축출하기 위해서 이제 아프간에 다시 진군하게 된 거죠. 그런 전쟁이 이제 2021년 8월, 그게 금년 8월에 미국이 이 철군을 전격적으로 단행하면서 아프간은 자그마치 42년 동안 이어진 전쟁을 끝내는 그런 계기가 됐습니다. 자, 2001년도에 9.11 테러가 발생하고 난 다음에 그 미국은 이제 테러 근거지를 발본색원한다 이런 명분으로 아프간을 침공을 했죠. 근데 미군이 그 아프간에서 탈레반 소탕하고 그다음에 알카에다 축출까지는 좋았는데 그 다음에 아예 네이션 빌딩, 다시 말해 국가 재건이라는 목표로 이 정책 목표를 바꾼 거예요. 근데 사실상 아프간이라는 나라는 굉장히 부족 국가적인 특성이 강하고 산악지대가 많고 한 번도 카불 중앙정부가 제대로 통치한 적이 없는 이런 독특한 지리적 배경을 갖고 있는 그런 나라죠. 그래서 사실상 국가재건이라는 목표가 달성 불가능하다는 것을 깨달은 이제 바이든 행정부가 아프간에서 철군을 단행하게 되는데 그 근거가 된 것이 2020년 9월 트럼프 행정부하고 탈레반 사이에 합의된 소위 도하 합의라는 그런 겁니다. 이 도하 합의에서 아프간에 파견된 미군과 또 나토의 동맹군을 향후 14개월 내에 모두 철군하기로 약속을 했죠. 그래서 이런 합의에 따라서 2021년 5월부터 아프간에서는 철수가 시작이 됐는데 그 종합해보면 지난 20년 동안 거의 2조 달러의 전비, 건 한 2천조 원입니다. 우리 돈으로. 그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 또 2,000명 이상이 전사를 냈지만 결국 미국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이제 물러나게 된 거죠. 그래서 아프간은 흔히 소위 제국의 무덤, 그레이브 야드 오브 엠파이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럴 것이 옛날 제국주의 시대에 영국을 비롯한 또 소련 여러 나라들이 아프간에 들어갔지만 결국 다 패퇴하게 나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미국 입장에서는 엄청난 전비를 들이고 달성도 할 수 없는 목표 달성도 어려운 이 전쟁을 계속 끌 수는 없다 이런 이제 판단을 내렸기 때문에 트럼프 행정부에서 도하 합의를 통해서 철군하기로 결정한 건데 그래서 철군 자체를 우리가 비난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미국이 국가에 직접 도움도 되지 않고 또 성과도 없는 그런 전쟁에 많은 전비를 투입하는 것을 미국이 중단하겠다는 것을 비판할 수는 없죠. 근데 문제는 이 철군 과정의 관리가 굉장히 허술하게 돼서 또 9.11 테러 10주년이라는 이 일정에 맞춰가지고 바이든 행정부가 무리하게 이 철군을 밀어붙이다 보니 굉장히 큰 혼란이 발생했다 하는 그 비판을 변하기 어렵고 또 그보다 더 심각한 문제는 이제 도하 합의 자체였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탈레반과 도하 합의를 할 때 철저하게 카불의 중앙정부는 배제가 됐어요. 그 결과 앞으로 이 아프간 전국 정상화 과정에서 카불 정부가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그 소지를 완전히 배제했다는 것이죠. 그런 상황에서 이 미군이 철수하기 시작하고 각종 병참 지원이라든지 공군력 지원 이런 것이 중단되자 급속하게 카불 정부가 와해하게 된 것이 지금까지 상황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아프간 철군이 과연 이 미국의 동맹 정책의 변화인가 하는 이제 그 논의가 되고 있는데 그 논란의 핵심이 이겁니다. 아무리 미국이 참전을 하고
또 동맹국이라고 하는 나라도 미국의 이익에 도움이 되지 않거나 혹은 동맹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 아마 미국으로부터 가차없이 버림을 받을 가능성이 있게 됐다 하는 그런 얘기죠. 그래서 사실 그 미국의 아프간 철군 이후에 나토에서도 그렇고 미국 주요 동맹국들 사이에서 과연 미국을 신뢰할 수 있는가 그런 논란이 많이 나왔습니다. 사실 유럽에서는 이미 그 아프간 철군 이전부터 그 트럼프 행정부의 그 미국 우선주의 정책 때문에 유럽이 독자적인 군사를 가져야 되는가 아닌가 하는 그런 이제 논란도 이미 나오고 있었고요. 그래서 어쨌거나 미국의 동맹 정책이 굉장히 그 신뢰의 문제에 봉착하게 된 것이 아프간 철군 한 영향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럼 앞으로는 상황이 어떻게 될까요? 바이든 행정부가 처한 지금 대외적인 환경을 보면 여러 가지 어렵습니다. 바이든의 그 국내 정치적인 어젠다, 예를 들어서 코비드 19이라든지, 그 다음에 각종 경제 문제 같은 이제 국내 문제 어젠다들, 그리고 글로벌 리더십의 상실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겹쳐서 미국 혼자 세계 질서를 이끌어가기는 더 이상 어려운 이런 상황이 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쨌거나 미국이 앞으로 글로벌 리더십을 회복하려면 동맹과 우방의 협력이 필수적이다. 이거는 틀림없는 사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바이든 대통령이 많이 외친 구호가 미국이 돌아왔다. America is back. 이렇게 호기롭게 주장을 했지만 사실 미국이 다시 국제 무대 중앙에 돌아와서 리더십을 회복하고 있다는 그런 증거는 많이 보이지 않죠. 그래서 이제 국제관계의 리더십이라는 것은 일정한 그 자기 희생 혹은 자기 비용을 필요로 하는 그런 노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미국이 글로벌 패권국으로 등장할 수 있었던 이유는 미국이 각종 방위 공약을 비롯해서 글로벌 질서의 핵심인 국제기구, 제도 이런 걸 만드는데 다 소위 퍼블릭굿, 공공재를 이제 제공을 했기 때문에 미국 리더십이 가능했는데 지금 바이든 행정부는 국내 문제에 완전히 매몰돼서 과연 그런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의구심이 나오는 것이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대외적인 리더십을 회복하려면 반드시 동맹과 우방의 협력이 필수적이다. 이런 의미에서 이것이 아프간 철군이 미국 동맹 정책의 근본적인 변화라고 보기에는 아직 시기상조다 하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아프간 철군이 그럼 한미 동맹에는 어떤 영향을 줄까? 일단 아프간 철군을 주한미군의 철군 가능성과 이제 연계해 보는 것은 그건 너무나 비약적인 논리죠. 그거는 아프간은 간단히 말해 한국은 간단히 말해 아프간하고 다르고 또 한국은 스스로 우리 스스로의 위상을 좀 깨달아야 될 게 우리는 이미 세계 10위 정도의 중강국입니다. 하지만 역시 우리도 그 동맹이 중요하긴 하지만 무엇보다 우리 스스로 이 자강하려는 그런 노력이 반드시 필수적이죠. 아무리 동맹이 60년을 간다고 해도 우리 스스로 우리를 지킬 그런 의지와 역량이 없이는 동맹이 모든 걸 해결해 주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아프간 철군을 보면서 한미동맹 강화도 중요하겠지만 우리 스스로의 힘과 의지, 그 자강을 위한 힘과 의지를 갖는 것 이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그런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베트남 패망의 역사가 하나의 예고, 그 다음에 이번 아프간 철군이 주는 교훈도 바로 국가가 스스로를 지킬 의지와 역량이 없으면 동맹도 해결해 주지 못한다. 그 점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좋은 교훈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아프간 철군을 계기로 미국 동맹 정책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기회를 가졌습니다. 감사합니다.